강남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테헤란로의 유리빌딩들은 회색 하늘 아래 냉랭하게 서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목까지 옷깃을 당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6시 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량들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윤희의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민재의 회사는 그가 1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앱 개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35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값비쌌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그는 피곤한 아버지, 부재 중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윤희에게 매달 하루의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안일도 그 자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루. 처음에 윤희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민재는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가려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엔 듣지 못했던 톤이었습니다. 응, 재밌게 다녀와. 늦어도 괜찮아. 고마워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민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 위로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윤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단정했지만 요즘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날에 나갈 때면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예전의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쉬었습니다. 민재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민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일 좀 보고 있었어. 잘 다녀왔어?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소파 위 핸드백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은색 라이터였습니다. 작고 정교했습니다.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거웠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윤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라이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뒤집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디아저.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라이터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윤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를 수건으로 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좀 그래.
너도 피곤하겠다. 자러 가.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글자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색 라이터와 그 위에 새겨진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디아저.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윤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핸드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이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느 에주리를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청담동의 프라이빗 다이닝이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하루 내 팁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셰프는 이동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들을 스크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요리 사진들, 어두운 조명의 인테리어, 와인잔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그 상자 안에 은색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그는 침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윤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윤희?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아침 햇살 속에 흘렀습니다. 민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고, 평소처럼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회전했습니다. 디아저. 이동욱. 은색 라이터. 그는 윤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 아이들과 대화하는 톤, 그가 퇴근했을 때 짓는 미소.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윤희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더 아줄 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라이터 봤잖아. 네 애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아, 네. 거기 음식이 정말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밌게 다녀와. 윤희가 나간 후 민재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과 명품 매장에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민재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르 아줄에는 간판도 없는 작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 윤희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흰색 셰프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이동욱이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희가 웃었습니다. 이동욱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민재의 손이 스티어링 휠을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희가 택시를 잡았고 이동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서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재는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탐정의 이름은 박상훈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 피곤한 눈. 아내분의 행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으로. 박상훈은 메모를 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 드 아주레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시간대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박상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민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박상훈의 첫 보고서는 일주일 후 도착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윤희가 디 에이즈로에 들어가는 모습, 이동욱과 바카운터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 문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이동욱이 윤희의 허리에 손을 두고 그녀가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댄 모습. 민재는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웃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밝았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상훈이었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인께서 디 에이저 외의 다른 곳에서도 카드를 사용하셨더군요. 민재는 펜을 집었습니다. 어디죠? 청담동의 한 갤러리. 그리고 강남의 5성급 호텔 라운지.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민재의 페니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호텔이요? 네. 음료 구매 내역입니다. 하지만 박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시간대에 호텔 라운지를 이용한다는 건 객실 투숙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윤희의 차였습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운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곧 도착해요. 한 30분.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저도 기대돼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설레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핸들을 잡고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 은색 라이터, The Azure 로고. 증거 2. 청담동 현장 목격, 신체 접촉. 증거 3. 호텔 라운지 카드 사용 내역. 증거 4. 블랙박스 녹음, 비정상적 친밀도. 증거 5. 갤러리 방문, 용도 불명.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목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통하려면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박상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레스토랑 내부에.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고 차갑게.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주 후 박상훈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같은 을지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햇빛이 낡은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상훈은 책상 위에 갈색 봉투를 놓았습니다. 먼저 이걸 보십시오.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디에즈르의 전 직원이 제공한 겁니다. 내부 CCTV 영상입니다.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직원은 박지수라는 여성입니다. 레스토랑의 예약 관리와 SNS를 담당했었는데 셰프 이동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였죠. 박상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레스토랑 내부였습니다. 바 카운터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와 이동욱.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동욱이 윤희에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화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이동욱도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카운터 뒤쪽의 작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 위는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박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박상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인출 날짜는 모두 디에졸 방문 직전이었습니다. 현금을 왜 인출했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박지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동욱은 특별 손님들에게 별도 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박지수를. 가능합니다. 그녀는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민재는 수요일 저녁 느 에주레를 찾았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깊숙한 곳 간판 없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닙니다. 셰프 이동욱을 만나고 싶습니다. 손님, 저희는 예약제로만. 제 명함입니다. 민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이동욱이 나왔습니다. 흰 셰프복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단골입니다. 박윤희. 이동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윤희님. 좋은 고객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민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고객에게 선물도 주십니까? 은색 라이터 같은 것? 이동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특별한 고객들께, 그리고 영업시간 이후에도 접대를 하시나요? 위층 다락방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곧 법원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이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30층 빌딩, 넓은 회의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 변호사의 이름은 김성훈이었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분한 말투.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영상, 사진, 금융기록, 그리고 증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문제없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고려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인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멀리 펼쳐졌습니다. 작은 차들, 작은 사람들. 이혼합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동의할 겁니다. 김성우는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부인과 이동욱 씨 두 분 모두에게. 언제쯤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성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재는 집에 있었습니다. 윤희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편 배달이었습니다. 등기 우편 2통. 윤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가 그녀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다가갔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내용 증명입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설명해 드리죠.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과 셰프 이동욱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 호텔 라운지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 그리고 현금 인출 기록. 윤희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 은색 라이터를 봤을 때부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윤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재, 나는. 설명은 변호사에게 하십시오. 민재는 서류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차 소리, 사이렌,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 후 윤희가 민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윤희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항상 바빴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윤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동욱은,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당신은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했고 아이들 얘기만 하면 짜증을 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갔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묻는 톤이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두 번이었어요. 진짜 한두 번.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한두 번. 민재가 반복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매달 만났는데 한두 번. 윤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세요. 조정 일정이 잡힐 겁니다. 민재, 양육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애들은? 그건 협의하죠. 하지만 주 양육권은 저입니다.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일주일 후 민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노트북, 서류들, 아들의 학용품. 그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학교와 가까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만 가요? 준우는 8살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어렸습니다. 아빠가 일하기 편한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는 집을 지켜야 하고. 엄마도 보고 싶으면요?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같은 주 박지수가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재킷, 단호한 표정. 제가 가진 건 다 드릴게요. 그녀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느이쥬르의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제가 관리했던 파일이에요. 삭제하라고 했지만 백업해뒀죠. 민재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동욱은 저한테 석 달치 월급을 안 줬어요. SNS 계정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내쫓았죠.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부인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특별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기혼 여성들이었고 전부 현금으로 별도 비용을 냈어요. 민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약 장부가 있어요. 제가 관리했으니까. 법원에서 필요하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이동욱과 부인 말이에요.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민재와 변호사 김성훈, 반대편에는 이동욱과 그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동욱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셰프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이동욱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금액이 과도합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객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했을 뿐. 김성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목록입니다. CCTV 영상, 호텔 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서. 그리고 피신청인이 기혼 여성 고객들에게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금액을 수취한 정황. 이동욱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협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이동욱 측이 돌아왔습니다. 1,500만 원을 제안합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협의. 30분이 지났습니다. 2,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200만 원.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동욱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동욱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청담동 유명 레스토랑 디 애줄 갑작스런 휴업 공지. 기사를 열었습니다. SNS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저 위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민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준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아들.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복도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 무언가가. 민재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멈춰섰습니다. 밖에서 하죠. 그들은 법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명의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잘 지내죠? 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그들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윤희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좋은 아내도 아니었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선택했고,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각자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용서는 안 되는 거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깨진 유리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준우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아이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박지수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The Azure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이동욱은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먼저 뭘 구해야 하지?
그들은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 규모를 줄였습니다. 직원을 15명으로 축소하고 사무실도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준우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탔고 연을 날렸습니다. 윤희는 격주로 준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각자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는 준우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펼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재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요즘 아빠가 많이 웃는 것 같아서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평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민재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윤희의 가방에서 처음 발견했던 것. 그는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때 이것은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금속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라이터를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삶들이 그 불빛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용서하고. 민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를 탓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든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 후, 민재는 준우의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달리기에서 3등을 했습니다. 민재는 박수를 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운동장 저편에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윤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빨랐어. 준우가 웃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다음엔 1등 할 거예요.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그들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가족들 사이를 지나며 웃음소리 속으로.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도 실현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복수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 윤희는 그녀의 선택을 했다. 나는 나의 선택을 했다. 우리는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아들에게 올바른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민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행복해지는 것.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